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중학교 3학년 때도 이미 배운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돼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서 허수를 배웠잖아요. 허수를 통해서 새롭게 근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배우는 것입니다. 그 허수 외에 나머지 것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두 번째가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보면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이 많을까요?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 방정식이 많을까요? 네.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이 훨씬 많습니다. 즉, 인수분해가 되면 조금 간단하게 풀 수 있지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잡하더라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의 공식의 공식은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1차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공식을 짝수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짝수 공식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식도 당연히 암기하시고 짝수 공식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근의 공식 중에서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판별식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영어 약자로 대문자 D를 써서 나타내죠.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해가 2개고 판별식이 0이면 해가 1개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이걸 한번 볼까요? 루트 안에 판별식이 들어있는데 얘가 음수라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는 이건 없는 숫자야 라고 배웠지만 고등학생이 된 우리는 이런 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해가 없다가 아니라 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배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암기도 반드시 하시고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건데 좀 복잡하게 나온 식만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던 문제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또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수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까요? 네, 이거는 전부 전개해서 한쪽을 0으로 만들어서 2차식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앞서 풀었던 문제와 똑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2번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개수 중에 무리수가 섞여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켤레는 아니지만 루트 2 플러스 1씩 곱해주면 이 숫자가 얼마가 돼요?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네, 1이 돼요. 그래서 이 숫자는 x제곱이 됩니다. 자, 얘는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2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1, 즉 3 플러스 2 루트 2가 되네요. 이 숫자의 경우는 가로치고 2 루트 2 플러스 2가 되고요.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근해 공식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해보시면 근해 공식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이 숫자는 2와 루트 2 플러스 1의 곱이죠. 여기는 1이라고 쓰고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 곱했을 때 3 플러스 2 루트 2가 되도록 유도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네요. 그러면 다른 숫자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썼던 게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 플러스 2 플러스 2루트 2. 자, 그럼 이번에는 1과 2 플러스 2루트 2 1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2 플러스 2루트 2. 비슷해졌네요. 다만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전부 마이너스 곱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가 나와서 인수분해 성공입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요.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2. 좀 복잡하지만 무리수가 들어가 있어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1이 있다. 자, 근이라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해주는 x를 얘기합니다. 즉, 1을 x 대신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x를 실제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2a는 0 성립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3a는 마이너스 3, 즉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구한 바탕으로 다시 이 식을 구한 뒤에 새롭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요거 인수분해 되네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은 0을 통해서 근을 나머지 근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근이 주어졌을 때는 그 근을 어떻게 해준다? 이 근을 식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입. 네. 자,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2차 방정식은 식을 잘 정리한 뒤에 인수분해 하거나 아니면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금방 해가 풀리는 경우였죠. 자, 근데 지금은 조금 특이하게 절대값이 등장하는데요. 요럴 땐 어떻게 풀 것이냐? 이 절대값 기호의 성질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절대값은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항상 첫 번째, 절대값 안에 존재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절대값 안의 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호가 바뀌지 않는 그대로, 절대값 안의 수가 음수면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성질 기억하시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될 것입니다. 왜? 절대값 x가 그대로 x니까 x 3 곱해서 3x.
이럴 때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은 0. x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x가 얼마라고 전제를 깔고 시작했죠? 네, 0보다 크다고 전제를 깔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네, 1만 답이 됩니다. 평소 같으면은 두 개가 다 답이 돼야 하는데 절대값의 성질을 이용하면서 풀다 보니 답이 제한이 걸려요. 그러면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경우, 네, 이 경우를 하는 거죠. 그때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왜? 결과가 마이너스 x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3과 x를 곱해준 마이너스 3x가 나오겠죠. 얘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잠깐 계산이 귀찮으니까 네, 계산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인수분해가 됐네요.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자, 인수분해가 아까 두 번째 경우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은 0. 그럼 x가 4 또는 x가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x가 0보다 작다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풀었던 거니까 답이 되는 건 실제로 네,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절대값이 나왔을 경우 반드시 범위를 두 개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요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알맹이가 0보다 작을 때.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알맹이가 0보다 작으면 부가 반대로.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답을 반드시 따로따로 구해주신 뒤 그 전제 조건에 맞는 답만을 골라서 답을 써주셔야 합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새로운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기도 절대값이 있네요. 자, 절대값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요 알맹이로 봅니다. 알맹이. 즉 2x-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그대로 2x-1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2x-1이 0보다 작으면 요 알맹이는 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부호를 전부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상황에서 이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7 이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7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달라진 것이 보이시나요? 네.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 이항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 x는 마이너스 4 또는 x가 2가 나오죠. 이 전제 조건에 맞는 답만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거 풀어주면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답이 얘가 됩니다. 두 번째 상황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 요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네.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나오는데요. 요거 사실 이렇게 두 개가 겹쳐 써져 있는 거죠. 1 플러스 루트 7과 1 마이너스 루트 7이 겹쳐 써져 있어요. 그럼 요때의 범위는 x가 2분의 1보다 작은 것을 전제로 풀고 있으니 답은 네, 얘가 답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는 요 절대값의 알맹이를 기준으로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알맹이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이때 첫 번째 상황 x라고 쓰고 계산하시고, 두 번째 상황 마이너스 x라고 쓰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여기도 알맹이만 보세요.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x-1이 0보다 작을 때,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첫 번째 요 알맹이가 x-1 그대로 쓰이는 경우, 두 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계산되는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을) 볼까요? 3-2번은 절대값 기호가 몇 개나 나오죠? 네, 2개나 나옵니다. 2개나 나오는데 여기 좀 볼까요? 절대값에 제곱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 자, 이 값은 어차피 제곱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 x 플러스 1은 두 가지 값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x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둘을 제곱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이 없는 거나 똑같은 뜻입니다. 즉,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 기호만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상황,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 플러스 1로 계산하시고,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상황,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계산될 테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 문제는 79쪽까지 푸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